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민간 협동조합이죠.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고 있는 신협이 우리 전주시와 6년째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김윤식 신협 중앙회 회장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 자주 오세요? 네, 가끔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인분들도 많이 살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29세 때부터 서예를 그 전부터 물론 했지만 예. 강함 송승용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예. 사사를 받으려고 전주를 많이 좀 내왕을 하고 그렇게 그리고 가는데 설날이 되면은 쇠배를 오잖아요. 네. 그러면 꼭 그 남원에 가면은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 눈에 갇혀가 그 촬영하고 갇혀서 혼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예를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서예 전업 작가입니다. 그 전주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세요?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고향이. 대구도 예향의 도시거든요. 네. 교육의 도시고 전주도 대구보다 못지않게 예향의 도시고 문화를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점에서 저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져서 전주를 제가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또 정서도 맞군요. 그럼요. 네네. 네. 제가 여는 말에 우리 전주시와 6년째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 하면은 한지가 유명한데 네. 이 한지가 계승 보전 발전하는데 또 큰 후원을 신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당연한 일이니까 뭐 크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네. 예. 처음에 그럼 어떤 계기로 이렇게 후원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서예에 입문을 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종이가 없었고 한국 종이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전주 흑석골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장이 한 300여 개가 됐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종이를 맞춤 종이를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중앙회장이 돼서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네. 그 당시에 있던 인간문화재급들 장인분들이 모두 다 그 엄청 그 힘들어 하시고 거의 생계 유지가 힘들게 됐더라고요. 한지 사람이 쇠퇴해서 그래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공장도 한 9개밖에 없고 네.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전주 한지가 지금 현재 로마 교황청에 서류로 쓰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미켈안젤로 복원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에 휴지라고 있는데 그런 종이도 못 따라옵니다. 이렇게 위대한 종이를 지금 이렇게 사장돼 가니까 저로서는 충격이 갈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협이 이 지방 그 부활 사업의 1호로 전주 한진마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협동조합도 만들고 후계자 양성도 하고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간문화재급 되는 그 장인분들이 다 부활하게 된 너무나 뭐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한지를 만들지 않으면 이 전통 맥이 끊어지거든요. 끊어지죠. 그걸 또 위기 의식을 느끼시고, 그럼요. 예, 서예를 하셨기 때문에 한지의 매력을 더욱 그렇습니다. 네.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서예 안 했으면 관심이 없었겠죠. 예. 그 나아가 보니까 또 요즘 이제 MZ 또 이 세대들이 그런 힘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부활은 시켰는데 후계자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이 이제 또 출연을 해서 후계자 월급을 우리가 주고 해서 후계자 양성을 지금 한 분을 선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유. 이제 나중에 한진마을하고 또 협력해서 후계자를 5분까지 확대 양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궁중에서도 외교 문서로 썼었고 교황청에도 갔던 전주 네네. 한지인데 중국의 선지라든지 일본의 화지에 비해서 유네스코 등재도 지금 늦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만큼 이제 거기 우리가 관심이 없은 편이죠. 네. 네. K 한지마을도 조성하고 네. 정말 전주 한지의 명성을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신협이 이제 파트너가 됐네요. 그럼요. 저희들이 이제 뭐 지금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협이 지금 이제 그 벨기에 브뤼셀에 가면 그 오줌 싸기 동상이 있잖아요. 1m도 안 되는 까만 동상 보고 작은 동상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이 거기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동상에 대한 스토리텔링 때문에 가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이 100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한진마을 한지도 좀 유니크한 뭔가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포장하지 않는. 그래서 신협이 이제 각계에
이 수맥을 연구하는 분들을 초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차단을 하는 아주 우수한 서예 작가분들을 초대를 해서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지에 수맥 차단과 유해파 전자파를 차단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냥 한지 가지고는 좀 유니크하지도 못하고 네.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개발해서 지금 우리 신협이 120개국의 8억 명의 이용자 조합원을 갖고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제가 네. 전도사가 돼서 이제 신협 한국의 한지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알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기에 가면은 그 1m짜리 동상 보려고 많은 사람이 가듯이 네. 네덜란드에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치즈 공장부터 먼저 가잖아요. 한국에 오면 일단은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협의 꿈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주 한진말 흑석골에 와서 한지 체험도 하고 그리고 우수한 수맥이 차단되는 네.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거든요. 수맥 차단되는 시트 베개에다가 잠을 자고 그 바이어들이 그걸 종이를 수입을 하고 하는 그런 걸 1호로 지금 하려고 신협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지 소재로 만든 침대 커버 시트인데 수맥이 차단되는군요. 그럼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돼서 3년 전부터 시판하고 있습니다. 예, 실생활에서 많이 좀. 그러니까 한지가 일본 사람들이나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종이 전통 종이 쓰는 것처럼 많이 쓰게 하려면 한지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상으로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제품들. 또 코로나 때는 마스크도 한지 그 성분 들어가서 인기였잖아요. 인기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또 보급을 저희들이 또 많이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한지가 이게 그 정작 이걸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 우수하고 그 위대한 걸. 그렇네요. 예.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자꾸 점점 이제 좀 이렇게 우리 활동을 통해서 인식도 시켜드리고 우리나라부터 먼저 모든 걸 한지를 생활화하는데 좀 보급을. 그러니까 전주 사는 분들도 못 느끼는 점들 한지의 우수성을 우리 김윤식 신협 중앙 회장님께서 한지 너무나 소중하다. 그럼요. 이걸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 소중하다기보다는 진짜 위대한 우리 유산이거든요. 새삼 실감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6년 동안 후원을 또 해주셨기에 전주시장님께서 오늘 있었던 행사에서 명예 전주 시민증을 또 드렸더라고요. 정말 제 개인적인 영광이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전주하고 인연 된 게 한 40년 됐는데 이렇게 그 명예 시민증까지 받게 되리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전통 문화라든지 전주 한지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그럼요. 아마 네네.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밖에도 우리 미래 국악의 조수미를 양성하는 그 프로젝트도 신협이 추진을 하고 있던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또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판소리, 민요, 국악 다 배우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지를 하고 난 뒤에 또 지역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이제 국악도 지금 쇠퇴가고 있잖아요. 대학교도 국악과가 없어지고 그래서 국악의 조수미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제 전주, 군산, 익산 이 세 개 도시를 벨트로 묶어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저희들이 지금 했는데 한 4년 됐는데요. 매년 우리가 한 5, 6억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해 주시는 인간문화재급 교수님들이 그 재능 기부 하듯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한 600명 된 학생들을 배출하고 지금도 초등학생들부터. 네네네. 유치원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4년 차 되는데 전국 각 국악 대회에서 대상 뭐 다 휩쓸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르시면 제 생각은 한 10년만 가면 결국 한국 국악은 여기밖에는 남아 있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악 대학교는 뭐 이렇게 서울이나 어디 있겠지만 그 기초 발판은 여기가 이제는 앞으로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하고 뿌듯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보면 초등학생들도 트로트 열풍이어서 그러니까요. 국악은 누가 지키나 걱정이 됐었는데 신협이 또 든든하게 매세나 후원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조금 잘하면 트로트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또 신협이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공연 보셨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렇게 사물놀이나 국악 판소리에 그걸 이제 아는 분들은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 여기에서 판소리 명창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전까지도 우리가 행사할 때 그 학생들을 이제 초대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요. 오늘 또 실력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그 눈물 날 뻔했어요. 아유. 예. 그렇게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 또 공연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뿌듯하시죠? 그럼요. 예,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도 생각이 예, 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뭐 이렇게 저도 중앙회장 임기가 또 있으니까 다음 중앙회장으로 오는 분들은 뭐 알고 있습니다. 신협이 벌써 전주 한진마을과 이 국악의 조수미를 찾아라는 이게 어떻게 소중한 사업이라는 걸 우리 모든 신협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중앙회장이 들어오더라도 딴 건 몰라도 이 사업만큼은 계속 이제 더 활성화시키고 지속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 하면은 제가 혼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중앙회장님의 개인적인 것도 좀 여쭙겠습니다. 2021년이네요. 33대 신협 중앙회장 신협 역사상 첫 직선제로 네. 회장에 취임하셨는데 또 연임까지 하셨어요. 네, 네. 그 비결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4년 동안 좀 열심히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돌보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다음 이때까지 이제 우리 신협 중앙회장 연임 한 분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첫 연임을 하려는데 전국 각지에서 이제 그 추대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 대신 출마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가 혼자 출마를 했다 하더라도 찬반은 물어야 된다. 이게 또 뭐 선거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찬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이사님들 다 모이셨죠. 한 85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뭐 찬반 투표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열심히 해서 좀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뭐 그 민주주의니까 네.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 뭐 반대도 많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놀랍게도 한 표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금융이나 금감원 우리를 검사한 당국자들이 우리 신협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무서운 조직이다. 그래서 제가 회장 될 때 우리 신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옛날에 신협이 참 뭐라 그럴까 정치하시는 분들의 포퓰리즘 그 당시에 한 30년 전에 네. 때문에 우리가 신용대출을 많이 좀 해주다 보다가 신협이 IMF를 맡게 된 적이 있습니다. 신협이 IMF. 그래서 그걸 탈피를 하고자 많은 규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예. 마을공고나 농협에 없는 우리만의 규제가 예를 들어서 한 50가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그 규제가 조금씩 풀리다가 제가 만장일치로 회장되는 바람에 그걸 계기로 급속하게 많이 풀려서 지금은 그 50가지 중에 49가지가 다 해결 다 됐습니다. 아유, 이제는 다행입니다. 뭐 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한 가지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우리 신협으로서는 이 단결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신협 전체 이 규제를 풀고 신협이 이렇게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신인도를 태산과 같이 제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저는 뭐 그렇게 저를 만장일치로 뽑아준 이사장님들께 정말 참 무릎 꿇고 큰절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열정을 갖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셨는데 신협하면 또 조합원들이 또 주인이잖아요. 네, 네. 좀 순수하면서도 투명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 예. 그럼요. 네, 네.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제 서민이면서 금융의 약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 시중은행하고 갈라치기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지금 이익을 너무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게 국가적인 제도적인 받침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호금융권, 농협, 마을금고, 뭐 수협, 축협, 신협을 비롯한 이 5개 단체들은 제2금융권이라는 이상한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은행은 사실 매년 이제 뭐 한 3, 40조 정도의 그 수익을 내고 있죠. 또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예, 은행이 수익을 많이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수익 내는 데에서 시중은행의 주주들은 70%가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0조 수익을 내면 27조란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국부가 유출. 주주들에게.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요즘 뭐 대학생들 연끌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사가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 돈의 70%가 국부가 유출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저도 월급장이고 모든 사람이 월급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수익을 항상 조합원들에게 1,700만 우리 신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통해서 다 환원됩니다. 국부유출이 전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 신협이 생긴 지가 독일에서 200년 됐습니다. 한국이 도입된 지는 60년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200년 된 이 역사를 가진 선진국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국부 유출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게 한국에서만 신협이 이금융권으로 돼가 있지 네. 전 세계에 가면은 모든 금융을 신협이 다 좌지우지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국의 자산만 하나도 7,000조가 됩니다. 아, 엄청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럼 미국이나 캐나다, 뭐 유럽 가면은 신협이 모든 걸 다 잡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국민이 누가 내가 내는 은행의 이자의 70%가 외국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도입한 지가 60년 협동조합을 한 지가 되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서민하고 100번 정치인들이 외쳐봤자 소용없습니다. 결국 서민의 금융 약자를 살리는 길은 협동조합을 완벽하게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부 유출을 일단 막고 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시중은행의 이제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장님 뭐 갈라치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러면 시중은행은 시중은행답게 산업 경제라든가 큰 경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하고 밀착 관계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거는 정말 100% 완벽한 대출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규제를 통해서 상호금융권에게 자기 역할에 맞게끔 하면 결국은 이제 상호금융권이 부활을 해야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강점이 분명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네.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그 FC 바르셀로나 축구도 협동조합으로 그럼요. 운영되는 그럼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외국은 그렇게 다 구단들도 다 네. 이제 신협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협 가족들은 우리 회장님이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하고 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주택을 받았겠지만 과일 장사부터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과일은 이제 제가 대구에 있는 서울의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듯이 예. 대구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이제 매천동 농산물 도매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주식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저는 서해만 하고 경영에 참여를 안 했는데 그게 전국적인 이 경매 불법이 그때 그 당시 한번 좀 이렇게 한 25년 전에 해서 특히 대구 도매시장이 조금 혼탁해서 많은 사람이 구속이 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이랬습니다. 네. 그 당시에 대구시가 대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 난무하니까 대주주가 직접 경영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그 대구시하고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주식을 다 버리든지 아니면 경영에 참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경영에 이제 참여하게 된 계획인데요.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또 농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또 보고 있더라고요. 이 불법 경매로 인해서. 그리고 그 불법으로 인한 또 최종적인 손해는 소비자가 가져가고. 그래서 이걸 좀 철폐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그 바로잡기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론 전국에 있는 도매 시장이 다 그 정상 경매를 하고 전자 경매를 하고 다 잘하고 있지만 특히 대구 도매 시장이 가장 우수하게 그때 바로 잡아놔서. 네, 그때 바로 잡아놨습니다. 아유, 네. 네, 그게 한 30년 전부터 제가 이제 해서 한 15년 동안 그래 해가 지금은 대구 도매 시장이 가장 네. 깨끗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아우, 생각합니다. 그런 또 열정과 능력이 있으셔서 세계 신협 협의회 또 이사님도 하고 계시고 아시아 신협 회장님도 또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런 큰 일들을 또 한꺼번에 맡아서 수행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 한국 신협이 이제 워낙 위상이 높으니까 네. 세계 신협의 2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그 굴지의 세계 신협 120개국에 거기 이제 우리 이사가 8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제가 이제 4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신협이 워낙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시아 신협은 사실 좀 모든 재정이 열악합니다. 아직 이제 전산이 완비되지도 않고 네. 자력이 좀 잘 안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신협이 아시아 신협 38개국을 선도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교육과 전산 보급 이런 걸 한국 신협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태국, 필리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시아 국가들이
빨리 하루빨리 한국 신협을 배워서 우리의 궤도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게 역시 한국 신협의 힘이니까 제가 4연속 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또 능력도 있으시고 K 한류 바람과 더불어서 신협에 있어서도 K 위상이 그렇게 높은 모양이네요. 아, 그럼요. 예. 자랑스럽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예. 뭐 우리 한국 신협이 거의 뭐 독보적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이 그 많은 소통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세계 신협에서도 한국 신협이 빠지면 그 이제 뭐 이렇게 그 정도군요. 예. 그 요즘은 제일금융권들, 은행들 보면 10대, 20대, 30대는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점포수를 많이 지금 줄이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신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한 80여 개 가까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전북 지역에는. 네. 예. 이거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5개 시중은행이 영업점에 이익이 안 난다고 지점 폐쇄를 한 게 126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네. 물론 그 전에 따지면 이게 뭐 한 500개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경북 청송에 있는 시중은행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무안에 있는 시중은행이 철수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우리 서민들이나 금융의 약자들은 은행을 가려면은 1시간이나 2시간 차를 타고 나와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조합원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중은행이 문 닫은 지점에 우리 신협은 거기에 손해가 나는 걸 알면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중앙회가 이익을 좀 많이 내야 됩니다. 많이 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중은행과 그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조금 이제는 정부에서 갈라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126군데 없어진 데를 신협과 마을금고와 또 이제 이런 데서 지점을 개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조합원들이 거기에서 금융에 대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이제 바로 그 이익을 그리고 또 소비자를 수치로 생각하는 시중은행과 조합원을 가치로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그 정신이 벌써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다릅니다. 수치로 생각하느냐?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수치로 생각하느냐, 가치로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시중은행과 협동조합의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이 국민 여러분과 또 앞으로 자라나는 MZ 세대들이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서 외국 사례처럼 협동조합을 부활시키고 해야 우리 진짜 그 건강한 금융을 이렇게 그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신협의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네요. 아, 네. 최근에 그 TV 광고 어부바 나오는 건 중독성이 있어서 그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죠. 예,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예, 그거 잘했습니다. 예. 그때 저희들이 광고하는 업체 기획사하고 와서 신입의 모토가 뭐겠냐를 자꾸 이제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어부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 어떤 분이 어부바 하니까 회장 경상도라서 어부바가 경상도 말인데 사투리 아니 그 표준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국어 사진 찾아보라고 해가 어부바 하게 아이들이 됐는데 쓰는 업어달라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서민들을 업고 또 뭐 이렇게 금융의 약자를 업어주는 그리고 뭐 또 우리 전주 한진 마을도 업어주고 국악의 조수미도 업어주고 지금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37만 다문화 지금 다문화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다문화 인구가 37만입니다. 어느 누구 금융기관이나 어느 누가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지금 바쁘기 때문에 신협이 37만 다문화를 또 이렇게 그 케어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1% 대출 해주고 금리는 또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네. 하는 걸로 해서 그 이제 각국에 있는 대사들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고 37만 그걸 하고 있거든요. 아우. 그리고 이제 또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전국에 또 산재에 있는 인간문화재 분들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장을 하나 짠다든가 뭐 은장도를 만든다든가 피리를 만들다든가 이게 전통 장인들. 예. 쇠퇴해가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버틸 길이 없어서 그분들 문화재청에 추천을 받아서 한 40여 분을 저희들이 매년 한 2, 3천만씩 지원을 해서 일단 좀 이렇게 그 명목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그렇게 신입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예. 모여서 로마 교황청의 교황님한테 이게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예. 올라가니까 이게 그 금융기관 역사상, 네. 협동조합 역사상 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로마 교황청의 축복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협이. 와. 그러니까 뭐 그때 받고 나니까 이게 뭐 전 세계 신협이나 금융기관이 대수특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정작 한국은 오니까 이렇게 1단짜리로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제 그게 벌써 이제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차이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 이게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교황님의 축복장을 받았습니다. 축복장. 예. 아. 축복장이라는 것은 이제 천주교를 아시는 분들은 엄청 그걸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축복장의 특징이 단체한테는 안 준대요. 단체한테 주면은 단체한테 장한테 준대요. 아. 그래서 저한테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종교가 불교라서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예. 건의를 했대요. 교황님, 암만 그렇지만 예. 이분이 불교라고 이렇게 딱 썼는데 네. 하냐 하니까 지금 계시는 교황님이 그 사람 행위 보고 주는 거지. 그럼요. 그 사람 예. 종교가 그래서 저는 네. 교황님을 엄청 존경하고 그렇군요. 아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문체부에서는 이제 장관 표창이나 이런 것도 이제 신협에게 줘야 될 텐데 네. 전통 문화의 가치를 또 크게 인식하고 유지 또 계승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신협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든든합니다. 네. 오늘 모처럼 또 전주에서 큰 행사하면서 전주 찾아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전주 시민 또 전북 도민 신협 가족들한테 네. 정면에 카메라 보시면서 네. 인사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주와 인연이 되어서 전주 한진마을을 또 이렇게 부활시킨 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주 군산 익산 벨트로 있는 국악의 조수미를 찾아라는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로 우리 그 유소년에게 또 지원도 하고 그게 지금 많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뜻하지 않게 전주에서 우리 저한테 명예 그 시민장을 줬어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제가 서해를 통해서 전주와 많은 인연을 잇고 있지만 오늘같이 또 이렇게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걸 이렇게 수상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개인적인 전주와의 인연도 소중히 간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협과 전주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프로젝트를 앞으로 계속 잘 발전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하기를 약속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주 명예 시민 되신 거 네.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따스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주 한지가 이렇게 우수한 거야 또 새삼 실감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통 문화에 대한 소중함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